17세기 조선 역사서 볼게요. 17세기는 붕당 정치 시기죠. 그래서 이때 역사서는 남인의 입장에서 쓴 거냐, 뭐 서인의 입장에서 쓴 거냐, 요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세기 역사서는 각 붕당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색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도 좀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홍여하의 휘찬 여사라는 책은 인조 때 쓰여졌고요. 먼저 휘찬 여사 무슨 뜻이냐? 휘 모을 휘에 모을 찬이에요. 모았다. 여사. 고려 역사란 얘기죠. 그래서 고려 역사를 모았다. 그래서 고려 역사서란 얘기예요. 휘찬 여사는. 그리고 기전체 형식으로 돼 있고 고려사를 요약 보충했다. 그래서 고려 역사를 모았다는 얘기니까 요약 보충한 거예요. 고려사를 요약 보충했다. 그리고 끝이 사로 끝났으니까 기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저자 홍여화랑 어느 왕 때인지 이걸 외워야겠죠. 그래서 휘찬 여사에서 휘찬을 휙차인, 남친에게 휙차인 이런 얘기죠. 남친에게 휙차인 여사, 여사님 이런 얘기예요. 휘찬 여사, 남친에게 휙차인 여사님이 여하, 여기서 여하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를 여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하, 여자아이처럼 보이려고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인조미인이 되는 수술이 뭐예요? 성형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죠. 남친에게 휘찬 여사님이 여하처럼 보이려고, 여자아이처럼, 어린 여자아이처럼 보이려고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그래서 휘찬 여사, 휘차인 여사님이 여하처럼 보이려고, 여하는 홍여하예요. 그래서 저자가 홍여하고 홍여하처럼 보이려고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해서 왕은 인조 때 쓰여졌구나. 그래서 휘찬 여사, 휙차인, 남친에게 휙차인 여사님은 여하처럼 보이려고, 저자는 홍여하고 여하처럼 보이려고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해서 인조 때 쓰여졌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자와 왕 외워졌죠. 그리고 홍여하, 홍조띤 여자아이라고 그랬죠. 여하가. 그래서 여자아이는 남자들의 추앙을 받죠. 얼굴에 홍조띤 여자아이는 남자들의 추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여하는 남인이다. 당파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자아이 연약하잖아요. 서인과 남인 중에서 연약한 쪽이, 약한 쪽이 서인이었어요? 남인이었어요? 당연히 남인이었죠.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하, 여자아이 연약하니까 서인보다 약했던 남인이다. 그래서 홍여하는 남인이다. 그러니까 이 휘찬 여사도 남인의 입장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자가 남인이냐 서인이냐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17세기 역사서는. 자, 17세기 역사서에 유계라는 사람이 여사제강이라는 책을 써요. 현종 때. 그래서 이 책은 어떤 특징이 있냐? 노론 사이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서가 됩니다. 그래서 노론이면 서인이죠. 서인, 노론 사이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래서 서인, 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 돼요. 여사제강은. 저자가 유계였죠. 그래서 유계라는 사람이 노론, 서인이다. 이것만 알면은 이 사람이 쓴 책 여사제강은 노론 사이에서 가장 추앙받는 노론의 입장을 나타내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계가 서인, 노론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조선 후기에 노론, 서인은 힘이 엄청나게 셌죠. 그래서 조선 왕을 유계했다. 유계에서 유계했다. 조선의 왕들을 유계했다. 서인들이 조선의 왕을 유계했다고 할 만하죠. 그래서 앞선 홍여하는 이름이 여하, 여자아이, 연약하니까 남인. 그리고 유계, 유계는 유괴하다, 유괴를 생각하셔서 조선왕을 유괴할 정도로 힘이 강했으니까 노론, 서인 이런 식으로 저자의 이름에서 이 사람이 노론, 서인인지 남인인지 구별하시면 돼요. 유계에서는 유괴, 유괴하다의 유괴를 생각하셔서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은 노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 여사제강의 책은 송시열 등 북벌론자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론 사이에서 추앙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노론 서인들이 어떤 주장을 했어요? 북벌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벌론자들의 칭송을 받았고요.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여사제강의 뜻이 여사가 고려 역사를 제강, 강목체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제강이 무슨 뜻이냐면 제시하다, 강목체를 제시하다. 그래서 강목체로 썼다는 얘기예요. 고려 역사를 강목체로 썼다 이런 얘기고, 자, 고려 역사인데 고려 역사 중에서 어떤 내용을 발췌한 거냐면은 고려가 북방족, 그러니까 북방 이민족들에게 강력히 항전한, 고려가 뭐 여진족, 거란족 이런 애들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족에게 강력히 항전한 거를 이 책 내용에 쓴 거예요. 왜? 서인이 북벌 주장한 거랑 고려시대에 북방 이민족과 강력하게 맞서 싸운 것과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고려 때 이민족을 싸워서 물리친 거, 그거를 이제 특히 의미 있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재상이 정치의 주도권 잡은 사실, 이것도
이게 노론의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왜? 노론 서인들은 뭐였어요? 왕사 동례를 주장을 했죠. 왕사 동례가 뭐예요? 왕이나 사대부나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인은 왕사 부동례, 왕과 사대부는 엄연히 달라 이 얘기고, 서인 노론은 왕사 동례, 왕과 사대부나 같은 예를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왕과 맞먹으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려 때 재상이 정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 입맛에 맞는데? 이러면서 고려 역사 중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고려가 북방 이민족에게 강력히 항전한 거랑 재상이 정치 주도권 잡은 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를 이 여사제강이라는 책에서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저자와 어느 왕 때 쓰여졌냐죠. 그래서 여사제강은 유계라는 사람이 썼고 현종 때 쓰여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여사제강, 유계, 현타오다 이렇게 외울게요. 무슨 뜻이냐면 여사제강은 여사님을 제가 여사제강이 여사님을 제가 유계하고 현타 왔다. 막상 여사님을 제가 유계하고 났더니 현타가 온 거야. 그래서 여사님을 제가 유계하고 현타 왔다. 이거만 외우면 여사제강은 유계하고 여사님을 제가 유계하고 해서 저자는 유계구나. 그리고 현타 왔다 해서 현종 때 쓰여진 책이구나.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책 내용이 고려가 북방족에게 강력히 항전한 거, 그리고 재상이 정치의 주도권 잡은 거, 이거는 서인 노론의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 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사제강이란 책이 있으면 여사님을 제가 유계하고 현타 왔다 해서 저자가 유계는 왕권을 유계했다 이래서 유계라는 사람은 노론이지,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여사제강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17세기 역사서에서는 책 제목과 저자와 어느 왕 때인지 보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저자가 어느 당파인지, 서인인지 남인인지 요거까지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종 때 허목이라는 사람이 동사라는 책을 또 써요. 그래서 이거는 남인 입장에서 서술이 됐고요. 아무래도 남인 입장이니까 북벌운동은 서인이 주장하던 거죠. 그러니까 북벌운동 그리고 붕당 정치를 비판합니다. 왜? 남인은 붕당 정치에서 항상 밀리잖아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도 비판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목이 남인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붕당 정치기에 허씨성은 거의 다 남인이에요. 그래서 허목과 대표적인 사람이 허목과 허적이 있는데, 허목은 예송 논쟁에서 첫 번째 예송이 기해예송이죠. 기해예송 때 날라갔던, 기해예송에서 첫 번째 예송, 기해예송에서 서인이 이기고 첫 번째 황국인 경신왕국에서도 서인이 이겨요.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예송, 기해예송에서 날라갔던 그 남인이 바로 허목이고요. 첫 번째 황국인 경신왕국 때 날라갔던 사람이 허적이에요. 그래서 허목, 허적, 허씨가 첫 번째 예송, 첫 번째 황국에서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허목은 첫 번째 예송인 기해예송 때 날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인이고, 허씨는 거의 대부분이 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인이 실세라면 남인은 허세다. 그래서 허씨성은 대부분 다 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자, 동사, 저자, 현종 때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허목은 현종 때라는 건 어떻게 외울 수가 있어요? 허목이라는 사람이 기해예송 때 날아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해예송은 현종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허목이 쓴 동사라는 책은 현종 때 쓰여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허목이 현종 때 사람이니까. 그리고 허목이 동사라는 책을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동사 허목을 외울게요. 어떻게 외우냐? 동사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허목 난로 좀 줘. 허목 난로가 뭐냐면 화목 난로라고, 나무 태워서 열내는 난로가 있잖아요. 화목 난로. 근데 그거 그냥 허목 난로라고. 그래서 동사하겠어. 허목 난로 좀 줘. 동사하겠어. 허목 난로 좀 줘. 동사하겠어. 허목 난로인데 원래는 화목 난로죠. 동사하겠어. 허목 난로 좀 줘. 이렇게 해서 동사라는 책은 허목이 썼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홍여하라는 사람이 현종 때 또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걸 써요. 앞서에서 홍여하가 뭘 썼죠? 휘찬 여사. 휘차인 여사님이 여하처럼 보이려고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서 홍여하가 휘찬 여사라는 책도 쓰고 또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책도 써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특징이 현종 때더라. 앞선 휘찬 여사님이 여하처럼 보이려고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해서 인조 때 쓰여졌고, 동국통감 제강은 현종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동국통감 제강은 동국통감의 요점을 뽑아서 편년체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동국통감을 강목체로 다시 한번 썼다 이런 얘기고,
강목체가 다시 말해서 편년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책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동국통감이라는 책을 강목체로 편년체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홍요한은 휘찬여사라는 책도 썼다고 그랬죠. 휘찬여사는 고려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휘찬여사가 모을휘 모을찬, 여사가 고려 역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 역사를 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홍요한은 휘찬여사에서 고려 역사를 썼고 동국통감 제강에서는 단군에서 삼국시대까지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홍요한은 고려 역사만 썼다가 이거 좀 뭐하다 앞에 역사도 써야지 그러면서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책을 단군에서 삼국시대까지 저술하는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서 홍요한 책을 보면 먼저 인조 때 고려 때까지 고려 역사를 쓴 휘찬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종 때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책을 써서 단군에서 신라까지 역사를 다뤘다. 고려 역사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앞선 시기 역사 다루어진 게 많죠. 정도전이 고려국사 쓰고 그 다음에 권근이 동국사력에서 단군에서 신라까지 역사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문종 때 고려사저료라는 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삼국사저료가 쓰여지잖아요. 이것처럼 홍요하도 휘찬여사에서 고려를 먼저 쓰고 인조 때 쓰고 그 다음에 현종 때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단군에서 신라까지 역사를 다루는 이런 스타일로 고려 먼저 쓰고 그 앞선 시기 역사를 쓰고 이런 식의 역사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또 외워야 되는 게 동국통감 제강은 홍요하라는 사람이 현종 때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여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하지만 내가 여자아이지만 동국통감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동국통감을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국통감을 요점을 뽑아서 이제 편연제로 쓴 거죠. 홍여하가. 그래서 동국통감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여하지만 여자아이지만 동국통감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점을 추려서 단군에서 삼국까지 저술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여하지만 여자아이지만 동국통감 제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동국통감 제가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하지만 여자아이지만 동국통감 제가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점을 추려서 단군에서 삼국까지 저술을 했다. 17세기 역사서 정리해볼게요. 일단 17세기는 저자가 어느 당파인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저자 유계라는 사람은 유계하다 해서 왕권을 유계했다. 그래서 힘이 센 서인 노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서는 여사제강이었어요. 그래서 현종 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이 뭐였어요? 여사제가 유계해서 현타 온다 이런 얘기죠. 여사님을 제가 유계한 뒤에 현타 온다. 그래서 여사님을 제가 유계해서 저자는 유계구나. 현타에서 현종 때 쓰여졌구나. 여사제강, 여사님을 제가 여사제강이란 책은 유계라는 사람이 썼고 현종 때 쓰여졌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홍여하는 여자아이니까 힘이 약하잖아요. 이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인이다. 그래서 홍여하는 남인이고요. 쓴 책은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 두 개가 있었어요. 휘찬여사에서 고려 역사를 다뤘고 동국통감제강에서는 이제 단군에서 신라까지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휘찬여사는 인조 때고 동국통감제강은 현종 때예요. 그래서 일단 휘찬여사부터 보면 휘찬여사, 남친에게 휘차인 여사님이 여하처럼 여자아이처럼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인조미인 수술을 했다. 그래서 휘찬여사는 홍여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인조미인에서 인조 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동국통감제강도 홍여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여하지만 여자아이지만 내가 비록 여자아이지만 동국통감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동국통감을 제가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동국통감을 요약해서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걸 쓴 거죠. 이렇게 외우시고 허목은 남인이죠. 허목이 남인인 이유는 이 허시성을 가진 사람은 다 남인이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허목 그리고 허적이 있습니다. 허목은 첫 번째 예송인 기해예송 때 날아갔던 남인이고 허적은 첫 번째 황국인 경신왕국 때 날아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허목은 기해예송 때 날아갔으니까 현종 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서는 동사였어요. 동사. 이거 허목의 동사. 이거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동사 허목날로 좀 동사하겠어. 추워 죽겠어. 얼어 죽겠어. 동사하겠어. 허목날로 좀 줘. 허목날로. 허목난로가 아니고 화목난로라고 나무를 태워서 열을 내는 난로죠. 근데 동사하겠어. 허목난로 좀 줘.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